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최근 노팅엄의 마리나키스 구단주가 팀의 잔류와 유럽대항전 진출까지 이끈 누누 산투 감독을 독단적으로 경질시키고 포스테코글루를 새 감독으로 세우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단주의 독단적인 결단이 구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구단주가 망친 대표적인 팀들을 몇몇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잉글랜드의 빅7 구도를 만들지도 모를 정도로 강팀으로 다시 올라선 전통강호 뉴캐슬입니다. 이들은 사우디 자본이 들어서기 이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2007년 여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던 뉴캐슬은 영국 최대 스포츠 용품 업체 스포츠 다이렉트의 소유주 마이크 애슐리에게 인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영광을 되찾겠다고 고언하며 큰 지지를 받았지만 곧 구단을 자신의 입맛대로 흔들기 시작했죠. 그의 밑에서 첫 번째로 주의봉을 잡으리는 레전드 케빈 키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단과의 마찰로 2008년 여름 자진사임했습니다. 감독 권한이 약화된 상황에서 원하는 영입 대신 단장주도의 선수 영입이 이어진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는데요. 갑작스런 레전드의 사임에 팬들은 크게 반발했고 후임으로 데려온 조키니어는 오랜 공백과 초라한 경력 때문에 선수단의 신뢰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부임 직후부터 핵심 선수인 은조그 비아와 심하게 충돌했고 결국 핵심 선수가 떠나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본인 역시 심장병 수술로 장기간 이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그는 결국 2009년 봄 사임했죠. 이때 애슐리는 민심을 달래겠다며 또 한 번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를 불러들였지만 팀을 구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조이 바튼이 앨런 시어러에게 공개적으로 대들 정도로 팀 분위기는 무너졌고 결국 강등을 막진 못했는데요. 이후에도 애슐리 구단주의 삽질은 이어졌습니다. 레전드 출신의 감독들을 홀대하고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명칭을 스폰서명으로 바꿨으며 재승격을 이끈 크리스 휴튼을 돌연 경질했고 존경받던 베니테스 감독과도 결별을 택했습니다. 뉴캐슬의 역사상 6번의 강등 중에서 2번이 애슐리 체제에서 발생했다는 점만 봐도 그가 얼마나 최악의 구단주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2021년 사우디 자본이 인수하면서 뉴캐슬은 그때와 전혀 다른 구단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명문 레인저스도 구단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1872년에 창단한 레인저스는 셀틱과 함께 올드펌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스코틀랜드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했습니다. 2008년엔 UEFA컵 결승에 오르기도 하며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1년 우물안을 벗어나 큰 물로 나아가던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업가 크레이그 화이트가 구단을 인수한 것이죠. 당시 레인저스는 약 2330억 원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장은 클럽을 어떻게든 팔아넘기고자 했는데요. 이때 40살의 젊은 벤처 사업가 크레이그 화이트가 구단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장 임대업 회사를 바탕으로 재산을 불린 자수성가한 인물이자 레인저스 골수 팬이라고 자칭했는데요. 당연히 팬들은 팔 벌려 그를 환영했고 부채를 떠안고 인수하며 향후 5년간 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공언해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화이트는 인수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4년간의 티켓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 구단을 매입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것이며 대출받은 자금은 개인 용도로 쓰기까지 했죠. 그리고 곧 과거 금융사기 전력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기꾼의 노란한 레인저스는 리그 준우승을 하고도 재정 부실로 인한 파산 징계로 4부 리그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사기꾼 한 명으로 인해 140년 전통의 명문 클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담으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윤빛가람 선수가 레인저스 이적설이 돌았었는데 결국엔 성남으로 강제 이적하게 되었지만 만약에 레인저스로 이적했더라면 곧바로 4부 리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선 다행이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때 대부분의 선수들은 팀에 잔류했고 팬들은 레인저스를 살리기 위해 눈물겨운 모금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염원이 모아진 것인지 이후 레인저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승격을 거듭해 다시 프리미어십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제라드 감독 안에서 무패 우승을 거두면서 명성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지만 사기꾼에게 노란한 이력은 아직까지 팬들에겐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자, 스페인 무대에서도 악명 높은 구단주가 있었는데요. 2010년 말라가는 카타르 왕족인 압둘라 빈 나세르 알타니에게 인수됐습니다. 왕족들이 인수한 팀들이 되게 빠르게 발전해 강호로 올라섰기에 당연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죠. 그리고 변화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첼시나 맨시티처럼 파격적인 투자는 아니었지만 준척급의 자원들이 속속히 말라가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바프티스타나 반니스텔로이, 훌랑랑, 몰레알, 호아킨, 산티카솔라, 이스코 등 각 포지션마다 폭풍 영입이 이뤄졌는데요. 이렇듯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 직후 말라가는 11-12 시즌을 리그 4위로 마치며 수직 상승한 순위를 보였습니다.
강등 위기에 시달리던 팀이 단숨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팀으로 변모한 것이죠. 하지만 꿈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알타니 구단주는 라리가의 중계권료 배분 방식에 불만을 가졌고 이것이 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로부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판단해 말라가에 대한 관심도가 식어버렸습니다. 일회성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비로소 강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체된 주급들이 쌓여갔고 재정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챔피언스리그 8강이란 결과를 만들어냈으나 이는 곧 무너질 말라가의 라스트 댄스와도 같았는데요. 그렇게 유능한 자원들이 매 여름마다 말라가를 하나둘 떠나가며 말라가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8년에 접어들어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3부까지 강등되고 말았죠. 다행히 곧바로 2부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지만 라리가 복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렌시아 팬들이 이름만 들어도 이를 악무는 피터림 구단주입니다. 우선 발렌시아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위협할 수 있는 라리가 최고 수준의 팀으로 꼽히던 팀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2014년 싱가포르의 갑부 피터림이 인수한 직후부터 이들의 운명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는 구단의 빚을 모두 갚는 등 적극적으로 구단의 혁신 작업에 돌입하며 초반만 해도 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 과정과 선수단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하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2015년경 단순한 친분으로 감독 경험이 전무한 게리 네빌을 선임해 팀을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었으며 2019년엔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마르셀리노 감독을 자신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경질을 결정하고 단장까지 교체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단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리노를 대신해서 데려온 인물은 1군 감독 경력이 전무한 셀라데스였는데요. 이때부터 발렌시아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를 대표하는 재능이었던 이강인 역시 피터림의 정책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는 잦은 감독 교체로 인해 정착하지 못했고 결국 더딘 성장의 기회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팬들의 분노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림에게 구단을 매각하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요. 발렌시아가 강등권 근처까지 추락하며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 위기까지 겹치면서 선수 영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죠. 임금체불 문제도 불거졌고 그 결과 핵심 선수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끝에 2025년 현재 드디어 매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피터림이 책정한 인수 금액이 지나치게 높고 구단 성적마저 불안정하다 보니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 올 시즌 발렌시아의 리그 성적이 매각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마 피터림은 발렌시아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입니다. 이 클럽에는 두 차례의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재정난 속에서 간판 스타 로베르토 바조를 라이벌 유벤투스로 매각하며 거센 원성을 샀던 폰텔로 회장 시기, 그리고 그가 물러난 뒤 체키고리 가문이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아버지 마리오 체키고리는 영화계의 거물이자 사업가로 구단을 인수한 뒤 에펜베르크, 바티스투타, 브리안 라우드럽 등을 영입하며 안정과 중흥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권은 아들 비토리오 체키고리에게 넘어갔고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팀을 보다 세계적인 팀으로 만들겠다는 욕심과 더불어 정치적인 야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구단의 수익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피오렌티나 구단을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홍보용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죠. 아버지와 같은 장기적 비전이나 철학은 부재했고 개인사인 이혼 소송으로 막대한 위자료가 발생해 빚더미에 앉으면서 지원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피오렌티나가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들은 크게 조명받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01년 여름 주축 멤버인 후이 코스타를 거액이 급히 밀란으로 매각하게 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토리오는 정상화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이후 급여 체불 사태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됐고 2002년 여름 결국 구단은 파산을 선언하며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재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리에 B도 아닌 사부리그 C2까지 내려앉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오렌티나는 플로렌티나 비올라라는 이름으로 재출발했고 이탈리아 가죽 브랜드 토지의 오너인 델라발레 가문이 인수한 뒤부터 급속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또 상위리그 팀 수확대로 인한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어 불과 2년 만에 세리아로 복귀할 수 있었죠. 그리고 프란델리 감독 아래 루카 토니, 무투 프레이 몬톨리보 등이 합류하며 클럽은 다시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앞선 사례와 같은 이탈리아 구단의 케이스인데요. 바로 팔레르모의 구단주였던 잠파리니입니다. 잠파리니는 별명부터 뭔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 구단주라 부르죠.
잠파리니는 2002년에 팔레르모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베네치아 구단주로도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는데요. 자본을 앞세워 팔레르모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구단은 빠르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루카토니, 파브리치오 미콜리를 비롯해 훗날 빅클럽으로 떠나는 카바니, 파스토레, 디발라 같은 선수들이 그의 아래서 팔레르모 유니폼을 입게 됐죠. 덕분에 팔레르모는 2000년대 중반 세리아 중위권을 넘어 유럽대 티켓을 따내기도 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잠파리니 구단주는 극단적인 개입형 오너였습니다. 선수 영입부터 라커룸 분위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감독 인사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는 성적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차없이 감독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가 구단주로 있는 동안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감독들이 팀을 거쳐갔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지휘봉을 잡은 이는 쥐세페 이아키니로 776일이었는데요. 그의 아래서 감독직은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스완지의 지휘봉을 잡기도 하는 기돌린 감독은 무려 4차례 걸쳐 선임과 경질이 반복되기도 했죠. 수치적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3회 이상이나 감독을 갈아치웠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악명 높은 시즌은 15-16 시즌이었는데요. 무려 8에서 9명의 감독이 차례로 바뀌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전술적 정체성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16-17 시즌 리그 19위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전성기에는 스타들을 길러내던 클럽이었지만 잠파리니 체제 후반부에 접어들어 팔레르모는 투자와 비전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2019년 팔레르모는 재정난과 부실 운영 끝에 파산했고 새 구단으로 4부 리그서부터 재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단주의 독단적인 결정과 무책임한 운영은 아무리 역사가 깊고 전통 있는 클럽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들이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구단주란 자리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얼마나 막대한 책임을 지닌 위치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